그래서 너무 천만 관객을 감사드립니다. 돌파한 예. 영화의 감독이라면 앞으로 명품을 당연히 그 사게 무대의 된다면 주인공이 구찌만을 살 되어야 하지 것을 약 않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언제나 우리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약속합니다. 올해 한국 네. 영화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 중 하나가 된 장항준 감독이 네, 그리고 그토록 기다렸을 그 자리에서 감독상도 작품상도 품에 안지 못한 채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가 사는 끝내 마이크 남자 앞에 축하드립니다. 섰고 그 자리에서 웃음과 진심을 동시에 영화 쏟아냈습니다. 왕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난 5월 8일 저녁 서울 강남구 과 사는 코엑스 남자는 디올에서는 비극적인 제62회 역사를 백상예술대상 재조명하며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역사 속 대한민국 영화와 애통함과 드라마를 통틀어 한 해를 대표하는 작품과 인물을 선정하는 이 시상식은 매년 수많은 관심을 받는 행사인데요. 올해 역시 그 무게감은 여전했습니다. 수많은 스타들이 레드카펫을 밟으며 입장했고 시상식장 안에서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장항준 감독은 이날 시상식에서 유독 많은 시선을 받는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가 연출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국내 박스오피스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올해 한국 영화 흥행에 정점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1,000만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한국 영화 역사에서 그 숫자를 넘어선 작품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그 타이틀을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감독의 이름은 한국 영화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무게를 등에 진 채로 장항준 감독은 이날 시상식장에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이 감독상 혹은 작품상 수상자로 호명되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시상식이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영화부문 감독상은 장항준 감독이 아닌 다른 이름에게 돌아갔습니다. 영화 세계의 주인을 연출한 윤가은 감독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선택은 흥행과는 별개로 예술적 성취와 연출력에 집중됐고 결국 감독상 트로피는 장항준 감독의 손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어 발표된 작품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영화계의 거장 박찬욱 감독이 연출한 신작 어쩔 수가 없다가 올해의 작품으로 선정되며 천만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두 개의 주요 부문 모두에서 수상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두 부문 모두 수상 실패 천만 영화의 감독에게는 분명 쉽지 않은 결과였을 것입니다. 시상식장의 무대 위에서 다른 감독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으며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갔을지 어렵지 않게 짐작이 됩니다. 누군들 그 자리에서 담담하기만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장항준 감독에게도 이날 결국 무대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구찌 임팩트 어워드 부문 수상이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구찌가 사회적 영향력과 메시지를 담은 작품에 수여하는 이 특별한 상이 올해 장항준 감독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주요 시상 부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흘려넘길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영화계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1,000만 관객을 이끈 작품을 만들어낸 감독에게 이 상이 수여됐다는 것은 흥행이라는 수치를 넘어 그 영화가 가진 사회적 울림을 인정받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장항준 감독의 첫 마디는 그야말로 터질 것 같던 분위기를 한 방에 풀어버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감독은 감독상을 못 타서 너무 속상했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시상식장은 웃음이 퍼졌습니다. 누구나 느꼈을 아쉬움을 감독 본인이 먼저 꺼내들고 그것을 유머로 풀어낸 순간이었습니다. 남몰래 사귀고 있었을 그 감정을 저렇게 솔직하게 꺼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도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한마디가 시상식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띄웠습니다. 장항준 감독은 앞으로 명품을 사야 한다면 구찌만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시상식장에는 웃음이 터졌고 중계를 보던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무거울 수도 있었던 순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버린 장항준 감독 특유의 유머 감각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찌 입장에서도 이보다 더 유쾌한 수상 소감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대목이기도 했고요. 웃음이 조금 가라앉아 감독의 소감은 진지한 감사의 말로 이어졌습니다. 장항준 감독은 먼저 이 영화에 투자를 결정해준 이들에 대한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국 영화가 어려운 시기에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에서는 지금 한국 영화 산업이 처한 현실에 대한 감독의 솔직한 인식이 드러났습니다. 극장을 찾는 관객이 예전만 못하고 투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1,000만 영화가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결단이 필요했는지를 감독 스스로 잘 알고 있음이 그 말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서 장항준 감독은 이 영화를 처음 자신에게 제안한 이문정 대표와 장원석 대표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영화는 감독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기획 단계에서 감독에게 그 이야기를 들고 찾아온 사람들, 현장에서 밤낮 없이 움직인 수많은 스태프들, 그 모든 사람들이 있었기에 왕과 사는 남자라는 작품이 완성될 수 있었다는 것을 감독은 잘 알고 있었고, 그 마음을 소감으로 풀어냈습니다. 현장에서 함께했던 수많은 스태프들에 대한 감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배우들에 대한 감사도 이어졌습니다. 장항준 감독은 영화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박지훈, 유지태, 전미도, 김민 배우에게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 감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너무 좋은 연기를 보여준 배우들이라는 표현에서는 그 감사가 단순한 형식적 인사가 아닌 연출자로서 배우의 연기를 지켜보며 느꼈던 진심 어린 감탄에서 비롯된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언급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 최고의 친구이자 배우 유해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이미 업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배우 유해진과 감독 장항준은 오랜 우정으로 이어진 사이이고 그 관계가 카메라 앞과 뒤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는 영화를 통해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를 전하는 장항준 감독의 표정에는 이 영화가 단순한 작업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임이 묻어났습니다. 소감의 발미에 이르러 장항준 감독의 목소리는 조금 더 진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꺼냈습니다. 덜 떨어지고 놀기만 하던, 참으로 공부 못하던 둘째 아들 항준이에게 괜찮다 놀아라고 해주신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하다는 말에서는 웃음과 울림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공부보다 노는 것을 좋아하던 아이를 다그치는 대신 그냥 두었던 부모, 그 선택이 결국 오늘의 장항준 감독을 만든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짧은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상 우리 사위 최고다 하시는 장모님에게도 감사를 전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딸에 대한 마음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감의 마지막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친한 친구이자 가장 애정하는 동반자 김은희님에게 이 영광을 마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김은희, 이 이름만으로도 한국 드라마 팬들은 바로 알아챌 것입니다. 시그널, 킹덤, 악귀 등으로 한국 드라마 역사에 굵직한 획을 그어온 바로 그 작가 장항준 감독의 배우자입니다. 오늘 그의 수상 소감에서 그 이름이 끝을 장식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감독으로서 가장 힘든 시간에도 곁에 있어준 사람에 대한 감사이자 이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그 말 한마디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천만 영화의 감독이 감독상도 작품상도 없이 내려온 무대였지만 장항준 감독이 남긴 소감은 그 무엇보다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유머로 시작해 진심으로 끝맺는 어쩌면 이것이 장항준이라는 사람의 본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감독상을 받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도 그것에 짓눌리지 않고 주어진 무대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빛을 발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번 제62회 백상예술대상은 여러모로 많은 이야깃거리를 남긴 시상식이었습니다. 천만 영화가 주요 시상 부문에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고 그 자리에서 감독이 보여준 반응은 어떤 수상 소감보다 더 오래 회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흥행과 비평, 대중의 선택과 심사위원의 선택이 반드시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시상식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감독상이나 작품상을 받지 못한 것, 과연 납득이 가시나요? 아니면 아쉬움이 남으시나요? 흥행 성적이고 작품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는 처음부터 별개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양한 시각이 모일수록 더 풍성한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이 채널이 계속해서 한국 영화와 엔터테인먼트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